네, 파릇파릇하다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네. 옆에 계신 그러면 그 어떤 말을 들으시면 힘이 나시거나 또는 힘을 내실 수 있는지 무럭무럭 잘한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기분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미 자살을 행한 사람 안전하십니까? 안전교육 전문지도사 이윤숙입니다. 안전하십니까? 안전교육 전문지도사 이은숙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족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집단폭력에 시달려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주제를 보고 듣고 말하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지금 잠시 독백으로 누군가의 아픈 심경을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듣고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는 말, 기분 좋은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참 탤런트가 많은 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자, 앞에 계신 선생님은 어떤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 계신 분께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다 같이 한번 칭찬 샤워의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를 사랑해.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칭찬이 되는 말, 기분이 좋아지는 말을 칭찬 샤워를 저렇게 해드렸는데요. 지금 이 교육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전 세계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 자살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누군가는 어디에선가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또는 먼 곳에서 자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살 예방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은 혹시 생명의 전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이 생명의 전화를 보게 되는데요. 과연 저 전화벨이 울릴까? 또 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자살을 상담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저는 이 생명의 전화를 볼 때마다 내가 자살 예방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누군가 자살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자살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는 가족에 의한 동반 자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영유아나 어린이는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동반 자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우울이 또 자살을 할 수 있는 큰 비중을 두는데요. 자, 우울증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나쁘게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울증을 겪으면서 어떻게 나에 대한 발전감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이게 깊어지거나 기간이 길어지면 자살로 가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경제력이나 또 가정의 불안,
가정 내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꾸중이나 잔소리가 심하면 또 청소년들이 또 이렇게 충동적으로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스캠의 선정적인 자살 보도, 어떤 유명인이 자살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거를 따라서 하는, 모방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그 인터넷 보급이 잘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혼자서 자살을 할 수 없었다면 요즘에는 나와 같은 어떤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살을 같이 동반 자살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요인도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자살이 어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항상 이런 경고 표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자살 경고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습관이나 잠버릇이 눈에 띄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식사를 잘 하시던 분이 식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평소보다 과식을 하거나 어떤 이렇게 폭식,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그런 것들이 모두 경고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가하던 모든 SNS 활동이나 어떤 사교 그런 모임에 그런 것들 즐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활동을 끊고 잠수를 탄다든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만한 그런 경고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고 성격이 난폭해진다든가 화를 자주 낸다든가 짜증이 심하다든가 그리고 학생은 또 성적 부진 이런 것들이 모두 자살 경고 표시로 보시고 체크 꼭 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살을 표현하는 말, 저도 우울증을 좀 앓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많이 했던 말이 있었어요. 나 멀리 떠나고 싶어.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르는 곳, 타지에 가고 싶어.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에서 지인분들 중에 이렇게 자살 경고 표시를 나에게 보내왔던 분이 혹시 계시거나 또 그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자, 그럼 저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제 가까운 동네 지인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나랑 운동해 줄 수 있어?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라서 저한테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동네 분이한테 제가 또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 있었어요. 그분이 유방암 수술을 해서 재수술을 했다라는 말을 듣고 뭔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걸 나랑 좀 운동하고 싶은가 보다 해서 그분께 바로 달려갔어요. 차 한 잔을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서서히 남편과의 갈등 그리고 자식과의 갈등 자기 건강상의 그 갈등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것은 크게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전에는 제가 자살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떤 대응 방법을 잘 모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그분이 손등에 제 손을 딱 올려놓고 많이 아파 보여. 나는 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분에게 편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와 다른 행동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고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알리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는 심하게 반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죽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야 죽기는 뭐 쉬운 줄 알아? 죽어봐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너 죽어봐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자살했던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사자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기꺼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제가 조금 전에 제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지 저는 그때 당시 몰랐어요. 자, 손등에 잘 올리고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도움을 언제든지 원하면 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살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적의 문제가 해소가 되면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횟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 예방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임세원님의 이름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임세원님이 자살 신경정신과 교수님이세요. 이분은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의 책을 읽다가 제가 너무 좋은 기절이 있어서 참고해봤습니다. 결국 사람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길 간절히 바라며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 때 자살을 시도하는 것일 뿐 결코 죽음 그 자체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칭찬 샤워요. 우리가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는 말을 우리가 다 한 번씩 했잖아요. 자, 우리 그것들을 한 번씩 해보고 이 강의를 마치실 건데요. 이 강의를 끝나고 저 문 밖을 나가셨을 때 자살을 누군가 이렇게 역경과 고통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보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명강사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분 좋아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저분이 말씀하셨던 사랑해라는 말을 조금 전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줬는데요.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실 거예요. 자,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100% 사랑을 원하지만 타인은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만족스러운 거는 내 자신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말을 한 번씩 스스로 칭찬 샤워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를 사랑해 라는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를 사랑해.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힘이 나시나요? 네, 예쁘게, 네, 파릇파릇하다는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군요. 네. 옆에 계신 그러면 그 어떤 말을 들으시면 힘이 나시거나 또는 힘을 내실 수 있는지 네,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 무럭무럭 잘한다는 말씀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또 그리고 전 세계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미 자살을 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살을 했다라는 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 중에 높은 비중을 두고 생명의 전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살에 대한 상담을 생명 전화를 통해서 자살 예방을 자살에 대한 상담을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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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 전문지도사 이은숙입니다. 안전전문지도사 어떤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힘이 나시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면
힘을 내시거나 힘을 내실 수 있나요? 자, 자살에는 개인의 우울이 큰 작용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어야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우울증이 깊어지거나 오래도록 긴 시간을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외적인 요인에서 내적인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적 갈등이 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살을 시도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시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근심 걱정으로 쓱쓱쓱쓱쓱쓱쓱 바꿔서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강의를 못한다는 생각은 갖지 말고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가 죽으려고 하면 안 돼. 잘 자라야 해.